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20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 국민의힘 경선 합동토론회, 대구 경북 합동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대구 경북은 최대의 그 승부처죠. 책임당원이 전체 56만 명인데 투표권을 가진 그 중에서 13만 8천 명, 24%가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대구가 4만 4천, 경북이 9만 4천. 그리고 대구 경북의 책임 당원들은 또 투표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그 당원들의 어떤 정서와 또 일반 시민들의 정서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지역적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승부처가 됐는데 수도권보다 더 여기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옳은소리,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에서 생방송을 했는데 직접 생방송을 보는 실시간 시청자가 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뭐 실제로 큰 관심만큼 치열한 이 결투, TK 목장의 결투, 제가 제목은 그렇게 붙였지만은 그런 뭐 혈투가 벌어지거나 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각 후보별로 좀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논쟁들이 오갔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지금 그렇다면 대구 경북의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지역 판세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죠. 근데 대구 경북만 놓고 보면은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는 지역 언론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해서 한 1000명을 전국적으로 1000명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대구 경북의 샘플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을 가지고 특정하기는 좀 어렵죠. 반면에 지역 언론에서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샘플이 대구 경북에서만, 가령 대구 경북이면 대구 경북에서만은 한 2,000명 가까이 샘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정확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10월 12일 날 영남일보 창간 76주년 여론조사 KBS와 대구 KBS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윤석열이 49.1. 자, 이것은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한 조사입니다. 윤석열이 49.1, 홍준표 27.8, 유승민 9.0, 원희룡 2.3. 자, 이런 상당히 큰 차이가 났는데, 바로 일주일 전이죠. 다만 최근 들어서 홍준표 캠프 주변에 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기류는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윤석열 캠프에도 그렇죠. 주호영 의원, 수성구에서 갑을, 양쪽에 한쪽은 수성구, 수성구 갑은 그 주호영, 수성구 을은 홍준표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수성구에는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캠프로 갔죠. 그리고 오늘은 또 수성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지금 홍준표 후보는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아니죠. 당협위원장 이인선 당협위원장이 수성을의 당협위원장이고 수성을의 국회의원은 홍준표입니다. 그런데 이인선 그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캠프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출범식,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대구 경선 지원 총괄 본부장 이런 직책을 맡아서 윤석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에 이어서 이인선이 간 것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로서 좀 뼈아픈 일일 텐데 어쨌든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이 대구 경북의 민심, 당심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는데 제가 세 가지 쟁점을 뽑아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3대 핵심 쟁점 전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태도에서 3명의 후보가 많이 변했다.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후보는 뭐 그다지 변한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토론회와 비교해서. 자,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 초반에는 좀 우물쭈물했었죠. 그런데 토론을 할 때마다 여유를 상당히 찾고 뭐 순발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학 박사하고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후보와 토론을 할 때 유승민 후보에게 먼저 이 반도체 정설 이 문제를 제안을 해서 서로 그 토론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순발력도 보이고 해서 좀 진화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고요. 홍준표 후보는 거전 토론회 때 좀 이렇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죠. 너무 노련하다 보니 진중권 그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낮술 마시고 시비 거는 동네 할아버지 같았다 이렇게 총평을 했는데 자, 그 총평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홍준표 후보가 표정도 진지하게 좀 바꾸고 어떤 농담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좀 배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반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원희룡 후보는 지난 토론회 때부터 상당히 이 자신감이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강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에 그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윤석열, 홍준표에 이어서 원희룡도 이긴다 이렇게 나왔죠. 오늘 본인이 그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꺼내면서 원희룡 찍으면 원희룡이 된다. 이렇게 또 그거를 내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많이 좀 변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 대구 두 번째 결론은, 대구의 정치적 기반을 둔 두 사람, 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못 살렸다. 두 사람이죠.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뭐 아시다시피 대구의 차세대 리더 이렇게까지도 촉망을 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면서 배신자 프레임이 지금 대구에 걸려 있습니다. 대구에서.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사실상 뭐 대권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구로 넘어왔죠. 경남도지사를 하고 했는데, 자,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이 대구에 정치적 그 뿌리가 있으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당히 이 주도권을 확보를 해서 토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토론회였습니다.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TK 출신이란 것이 항상 자랑스럽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그 현안이죠. 통합신공항을 내가 시작을 했고 내가 완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유승민 두 대구 경북의 정치적 연고가 있는 두 사람이 토론을 하면서도 뭐 지역 경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어떤 한방 딱 먹히는 그런 공약들은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 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3대 핵심 쟁점. 제가 뽑은 건 이겁니다. 아무래도 대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보수 개멸 책임론. 그 전에 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 이것 가지고 다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5.18 쿠데타 빼면은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고 한 윤석열의 발언.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더 이재명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면서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제가 꼽았는데, 이 박근혜 탄핵 보수개멸 책임론, 여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오늘 후보 네 사람 다 자유롭지 않죠. 윤석열 수사했고, 뭐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으로 탄핵하는데 앞장섰고, 원희룡 의원은 또 유승민 의원과 같이 행동을 했고, 홍준표 후보는 그때는 경남도지사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지만 나중에 뭐 탄핵 당해도 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사람 다 자유롭지 않은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홍준표 후보가 그 윤석열을 겨냥해서 성공을 날렸죠. 과거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윤석열이 수사할 때 박근혜에 대해서 불면은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또 할 때 박근혜를 박근혜와 관련된 것만 좀 풀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졌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아니 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직접 중앙지검장이 뭘 그 피의자들을 앉혀놓고 조사를 하느냐, 또 같은 검사이면서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 또 이 특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팀장이었죠. 국회에서 특검법 수사사항을 다 지정해줬다. 자, 그리고 뭐 박근혜를 불면 어쩌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정면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 목적을 갖고 표적을 세워서 수사한 건 아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거기에 의해서 수사 대상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말의 연장선상입니다. 본인은 그때 맡은 직분을 다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또 계속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가 또 하나 지적을 했죠.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았느냐, 좀 들어주지 이렇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거 형집행정지는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다. 의사가 네 사람이 포함되는데 이 의사들이 네 사람 모두 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보고 다 반대를 해서 좀 풀어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뭐 그것보다는 그것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경매까지 한 건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대구 경북의 이 박근혜 정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박근혜 정서를 계속 건드리는 질문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자택 경매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기소가 돼서 함수 조치하는 것은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기계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다. 예외를 두기 어렵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5.18 쿠데타 빼면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 이 발언, 상당히 오늘도 파문이 일었죠. 제가 아침에 조금 본질을 벗어난 지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를 잘했다. 잘하고 못하고 이 부분도 그렇지만 윤석열이 하고 싶은 말은 그때 전두환이 군 출신이어서 본인이 잘 모르니 전문가에게 다 맡겼다. 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상당히 오늘 이것 가지고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자, 유승민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역사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윤석열. 50을 독재를 수호하겠다는 이야기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공가조차도 평가 안 한다. 역대 대통령 공가를 평가하는데 전두환은 그것조차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구 출신이죠. 그리고 박정희와 비교를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지만 집권 과정에서 살해는 안 했지 않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유승민 후보가 했습니다. 일부 주도권 본인이 가진 7분 중에서 5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는 생각이라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윤석열을 몰아붙였죠. 자,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학생 때 모의 재판에서 무기징역 전두환에게 준 것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만 잘라서 문제 제기를 하지 마라. 뒷부분은 내가 사람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최고 전문가를 써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다. 전두환이 그렇게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했는데 왜 자꾸 이 최고 전문가 뽑는 위임 통치를 말한 건데 진리를 왜곡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강주에 달려가서 위로하고 보듬겠다. 어느 나라 누가 했더라도 청년과 미래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말한 것이다. 자, 이렇게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사과하라 이런 요구들을 많았는데 본인이 사과할 까지는 아니라고 지금 아직까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가 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50 청산을 위해 우리 당이 여태까지 노력해 왔는데 그것을 좀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따지니 윤석열 후보가 정면 반박을 합니다. 아니, 홍준표 후보 본인도 전두환 전 대통령 개성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홍준표 후보가 2017년에 당대표 경선 때 경산에서 있은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TK의 희망이 돼보겠다.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하고자 한다.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있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반박을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오늘 또 공개가 됐지만 원희룡 후보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원희룡 후보도 국회의원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세배를 간 사진, 세배에서 절을 하는 그런 사진도 오늘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재명 대장동 의혹 파헤치기. 이것은 당연히 원희룡이 성이죠. 1타 대장동 강사, 대장동 1타 강사. 그리고 오늘 원희룡도 이 부분에 또 집중을 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비용 의혹을 들춰냈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는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장 사퇴해야 된다. 사퇴 안 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TK 목장 결투 채점표는 여론조사 1위인 윤석열은 일단 점수가 크게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했으면 했지 실점한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2위 홍준표는 TK 여론이 좀 다소 나아질 것 같습니다.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3위 유승민은 옛 텃밭에서
배신자론 이 프레임을 극복하는 데는 오늘 한계를 보였다. 그리고 4위 여론조사, 일말고 여론조사 KBS 4위 원희룡은 반전의 모멘텀을 오늘도 또 만들었다. 그렇게 오늘 TK 목장의 결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건의 대들보였습니다.